지난 5년 동안 전라북도 재정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익산참여연대 이상민 사무처장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도를 보니까 재정 분권으로 지방 소비세가 늘면서 전라북도의 재정 규모도 커졌습니다. 얼마나 달라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대선 공약에서 이 재정 분권을 강력하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요. 6대 4까지 만들겠다. 지금 8대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 네, 이 부분을 이제 6대 4까지 좀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내년이 되면 2023년이 되면 이제 2단계 재정 분권이 완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약과는 좀 다르게 7대 3 정도로 재정이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 중에 이제 3대 세 가지로 이제 큰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가가치세인데요. 재정분권의 핵심이 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로 10%를 더 지방 소비세로 전환을 해서 이제 21%가 올해까지 이제 적용을 받는 거고요. 이제 2단계로 가면 여기에 4.3%를 더 부가가치세를 지방 소비세로 전환을 하는데 이 지방 소비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소비 지수를 근거로 해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방 소비세를 소비 지수로 책정을 하게 되면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에 50%가 넘는 세수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말씀 주셨듯이 가중치를 적용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전라북도가 크게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소비 지수에 3의 가중치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수도권으로 가는 것 중에 3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또 조성을 합니다. 그걸 또 지역에 내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는 그 지방 소비세 이 부분은 전라북도처럼 소비 지수가 낮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재정 여건을 좀 개선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던 이런 상황들이 지방 소비세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좀 이런 상황까지 좀 오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방 소비세가 이제 늘어나면 전라북도 살림살이 규모가 좀 커진다는 건데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방 소비세 비중이 과도해지고 있고 또 이 규모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소비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비교를 할 때 이제 같은 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비교를 했고 그래서 봤더니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지방세 중에서 지방 소비세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 소비세는 전라북도의 어떤 소비 지수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소비 지수의 한 3.5배 정도를 더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 소비세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건 나머지 세수에 대한 비중이 적다는 건데 그게 앞에서 보셨던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세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의 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나 면허세 이런 세금이 왜 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전라북도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발전들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규모는 지방 소비세 때문에 커져서 좋은데 내적 발전이라고 하는 자체적인 발전 부분들이 잘 발굴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앞으로 어떤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이게 좀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늘어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앞서 이수진 기자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무리하게 예비비를 편성해서 쓰지 않고 남겨두는 이른바 순세계 잉여금 이게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가정에서는 보통 이제 지출을 좀 줄이고 저축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미천을 만드는 건데 정부나 자치단체의 재정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치단체나 정부는 들어오는 수입만큼 제때 지출을 해주는 게 재정 운영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남은 만큼 행정적으로 지출해야 될 서비스가 나가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1년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재정을 통해서 발전적 요인들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재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증표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그럼 왜 이렇게 순세계 인경은 남는 돈이 많았냐라고 놓고 봤더니 세입을 추계하는데 잘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재원 말고 취득세나 세외 수입에 대해서 2020년도에 보니까 764억을 적게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들어오는 이 세수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제 남는 돈으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세수 추계를 제때 제대로 해서 본 예산에 제대로 편성을 해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재정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정 운영의 기본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전체 예산의 1%를 못 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0년 예비 편성 내용을 보니까 1.5%가 넘어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방재정법을 좀 위반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세입 추계를 정확히 잘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입 추계와 관련한 데이터 분석이랄지 모델을 좀 발굴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산을 걷는 건 세입은 징수 부서에서 하고 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이 두 부서가 서로 소통하면서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재정의 편성을 좀 잘 가져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해마다 이제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재정을 분석을 하죠. 정부는 전라북도 재정 상태를 지금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예, 그 이제 유형별이라고 해서 이제 도 단위를 놓고 보면 9개 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하위권 정도의 재정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특히 이제 재정의 효율성인데 돈을 어떻게 잘 걷어서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체 세입 비율이 적다. 이게 이제 어쨌든 재정 자립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 지방세 등의 세외 수입 등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세금을 잘 못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 보조금 비율이 높다. 이게 보조금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체납된 세금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재정 건정성 부분은 좀 좋은 평가를 좀 받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전라북도 의회가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 어떻게 보시나요? 예, 내년에는 지금 8조 4,400억의 예산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내용을 좀 보니까 앞에서 좀 보도도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피해 보상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두툼하게 좀 편성을 한 건 대단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요. 반면에 그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그 예산을 대폭 줄였거든요. 80%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큰 영역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어떤 국비 편성 말고 도가 자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운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의 역할이 좀 보이지 않는다. 좀 이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 지금 기후 위기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탄소 인지 예산 제도라고 해서 재정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탄소를 유발하거나 또는 줄이는 어떤 이런 예산들에 대한 분석들을 통해서 재정 편성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도 내년부터 편성하는 국가 예산은 어떤 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좀 대응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 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